일본이 기적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기적. 사실은 독일을 이길 때 일본이 누가 일본이 독일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일본이 독일을 이겼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코스타리카전에서 살짝 일본이 방심했죠. 방심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그 코스타리카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모리아스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두 번째 경기는.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는 다시 일본이 급해지니까 100%의 힘을 발휘하면서 정말 이번 경기를 잘 준비해 나왔어요. 이번 경기를. 그래서 일본이 오늘 스페인을 이기면서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겼지만 일본이 스스로 승점을 쌓아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일본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일본의 오늘 컨셉은요, 독일전과 비슷했어요. 독일전. 너무 내려가서 수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페인의 공격을 막은 이후에 역습하겠다. 이거거든요. 독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공격을 막고 역습한다. 근데 그 역습이 너무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비 라인을 약간 올려요. 그러면서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라인을 올리니까 중원 지역에서 수비 라인이 형성되죠. 촘촘한 수비 라인. 물론 뒷공간이 약간 열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늘 스페인이 이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좁은 공간에서 일본은 스페인이 볼을 주고받을 때 끊어낸 이후에 역습하겠다. 근데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라인이 올라와서 수비를 하니까 끊어내면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뒷공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공간으로 역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라인을 살짝 올리고 수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일본이 오늘 경기 내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수비 라인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살짝 올려놓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이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스페인이 안쪽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패스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일본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압박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도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반전에 스페인이 잘했던 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도 일본의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스페인의 대단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분명히 일본이 이 잘 조직된 수비 라인을 만들었는데 스페인이 풀어냅니다. 분명히 이 좁은 간격을 만들어놨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페드리가 사이로 움직여주면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주죠. 그리고 이때 일본의 수비수 한 명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페드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압박하러 올라오면 수비가 한 명 줄어들고 이때 페드리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가비에게 패스. 그리고 이 공간을 틈타서 모라타가 수비수가 올라가니까 모라타가 뒷공간으로 또다시 침투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가비가 측면을 무너뜨릴 때 모라타가 올라간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모라타에게 패스. 모라타의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일본이 전반전에 분명히 좋은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수비 라인을 스페인이 무너뜨렸어요. 전반전에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주 정돈된 수비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일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실점도 했죠. 근데 후반전에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전반전과 다르게 나옵니다. 독일전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달랐거든요. 독일전에도 이러다가 실점을 먼저 했어요. 이러한 수비 전형을 만들었다가. 근데 독일전에도 그렇고 이번 스페인전도 그렇고 일본이 후반전이 된 이후부터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 일본이 3-4-3이잖아요. 근데 3-4-3 전형에서 좌우 측면에 모두 공격수를 배치합니다. 오늘은 스타팅 라인업부터 오른쪽에 이토 준야 공격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했고요. 후반전에는 왼쪽에 미토마 공격수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라인을 아예 올려버리고 앞쪽으로 볼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모리타나 혹은 다나카나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4명의 선수 중앙에 좌우 측면에 윙백 일본이 좌우 측면에 공격수 2명 윙백으로 공격수 최전방 3명 여기에 미드필더 1명까지 공격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쨌든 일본이 분명히 스페인보다 약팀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격수들을 6명까지 늘려놓으면 앞쪽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분명히 스페인의 수비 숫자가 일본의 공격 숫자보다 적어져요. 물론 수비 숫자가 적어지니까 일본이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주 공격적인 공격수를 6명 배치하는 아주 용감하고 과감한 플레이를 한 겁니다. 후반전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당황했어요. 독일도 역전을 당할 때 일본이 이렇게 6명까지 공격수를 늘리니까 당황했거든요. 근데 스페인도 오늘 일본이 6명까지 공격을 늘리니까 당황했습니다. 득점할 때 장면 보시면 일본의 공격 숫자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스페인의 수비 숫자가 일본의 공격 숫자보다 적어요. 이 정도로 일본이 계속 공격 숫자를 늘려서 앞쪽으로 볼을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약팀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이토주냐가 크로스를 올릴 때 워낙에 공격 숫자가 많잖아요. 심지어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스페인하고 일본이 동일합니다. 박스 안에 선수 숫자가. 근데 선수 숫자가 많으니까 일본은 반대편 측면에서 볼이 올라올 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미토마까지 있죠. 근데 여기서 스페인 선수들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많은 공격 숫자를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미토마를 놓쳤어요. 달려나가는데 아무도 미토마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공격 숫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고요. 다른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미토마가 침투. 여기서 미토마를 못 잡아요. 근데 여기서 미토마가 또 아주 열심히 따라가서 가까스로 볼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박스 안에 있는 일본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득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페인이 후반전에 일본을 상대로 당황을 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일본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공격 숫자를 투입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모리아스 감독이 이 용감한 플레이가 용감한 전술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페인이 제 생각에는 독일과 같은 우를 범했어요. 어떤 거냐? 스페인이 약간 일본을 상대로 방심을 했습니다. 이게 플레이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플레이냐? 분명히 일본이 압박할 때는 선수 숫자가 많았거든요. 압박을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걸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우나이 시몬 골키퍼까지 압박을 해요. 근데 우나이 시몬이 볼을 걷어내지 않습니다. 뭐 패스를 주고받고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이런 컨셉은 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압박을 당하면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걷어내지 않아요. 뭔가 이 일본의 공격수를 상대로 볼을 소유하고 골키퍼가 마에다를 벗겨낸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고 너무 무리한 패스를 계속해요. 어느 정도 스페인이 일본을 상대로 좀 방심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안일한 플레이고 물론 일본보다 스페인이 훨씬 더 전력이 좋고 일본이 압박을 해도 풀어낼 수 있는 플레이들을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인이.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춘 팀이에요. 실제로 일본이 압박할 때 계속해서 풀어냈고 근데 단 한 번 첫 번째 실점할 때 저렇게 골키퍼가 볼을 돌리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단 한 번 볼을 빼앗기니까 실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도 독일처럼 일본을 상대로 약간 방심을 하다가 후반전에 역전을 당했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은 과감하고 용감하고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로 역전을 이뤄냈다. 이거는 일본이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월드컵의 사실은 하나의 흐름이죠. 일본이 독일을 이길 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때, 호주가 덴마크를 이길 때, 이번에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 때, 한국이 우루과이와 비길 때, 에콰도르가 네덜란드와 비길 때,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가 잘 먹혀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오히려 강팀을 압박하고 그리고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니까 실점에 불안함이 있는데도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니까 강팀도 수비수들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 적으면 당연히 실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숫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늘리는 게 오히려 이변을 만들고 약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리고 프랑스가 튀니지한테 질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약팀들이 더 이상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통합니다. 이게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오늘 경기에서 일본이 잘했던 지점이고 분명히 일본이 지금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예요. 독일전 잘했습니다. 코스타리카전 분명히 오만했어요. 코스타리카전에는 분명히 오만했고 아주 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전에는 모리아스 감독이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비판도 많이 받아야 돼요.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방심을 했으니까. 근데 스페인전에는 다시 과감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압박도 하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결국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변을 만들어낸 건 분명히 일본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16강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신보다 약팀이라고 방심을 했다가 역전을 당하는 건 독일은 월드컵에서 떨어질만 했고 스페인도 오늘 일본과 하는 경기를 보면 방심을 해서 계속 실점을 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1위로 올라갈 자격이 분명히 없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어떤 팀이라도 질 수 있고 어떤 팀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모든 팀들이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16강 대진이 일본과 크로아티아 그리고 모로코와 스페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일본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용감한 모습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